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울산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연일 시내버스 노선 개편과 관련한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지는 가운데 울주군 의회도 노선 재편을 위한 목소리에 힘을 보태고 나섰습니다.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은 울산 수돗물에 고래수라는 이름이 생겼습니다. 연간 50만 병을 생산해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독서 장려와 함께 동네 서점을 돕기 위한 책값 돌려주기 사업이 호응을 얻으면서 도서관과 지역 서점의 상생 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소비가 감소한 가운데 울산의 소비 감소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시내버스 노선 개편 2달이 다 돼가는데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질 않고 있습니다. 참다 못한 시민들이 버스 타는 게 고통이 됐다며 시청에서 집회까지 열었는데요. 울주군 의회도 이번 개편이 실패한 정책이라며 빠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최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약속했지만 시민들은 환승 중심의 개편 자체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노선 복원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탁상행정으로 버스 타는 일 자체가 고통이 됐다는 겁니다. 주민들이 환승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지금 현재 하려고 30분, 40분씩 기다려야 돼요. 그게 환승입니까? 하루하루 버스 타는 게 고통이 된 민심을 두 번 울리는 울산시의 탁상행정, 존속행정 용서 못합니다. 빨리 재개편하십시오. 2달이 다 되어 가지만 새로운 노선이 정착되기는커녕 불만의 목소리만 커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바뀐 노선에 대한 비판은 의회에서도 터져나왔습니다. 울주군 의회가 소속 의원 10명 전원이 발의한 버스 노선 재수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겁니다. 군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울산시가 외곽 지역 주민 우려 목소리를 묵살하는 독선 행정을 펼쳤다며 그 결과 주민들의 교통권이 침해되고 불편이 가중됐다고 정면 비판했습니다. 유경 시장은 시내버스 개편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한 수정 개편안을 조사지 마련하라. 앞서 동구도 노선 개편에 따른 주민 불편 사항에 대해 자체 조사를 벌이겠다고 나선 가운데 울산시는 노선과 배차 간격을 매월 조정해 나가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주신 의견들 잘 살펴서 월간 단위로 경로 변경이나 노선 연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계속되는 불편 민원에 일부 지자체와 기초의회도 주민들의 편에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매달 후속 대책을 내놓겠다는 울산시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이름이 없었던 울산 수돗물에 고래수라는 이름이 생겼습니다. 울산시는 수돗물을 더 안심하고 마실 수 있을 만큼 깨끗하다며 내년부터 연간 50만 병을 생산해 다양하게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다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울산 시민들이 사용하는 수돗물을 생산하는 정수장입니다. 울산에서 수도로 공급되는 물은 모두 직접 마실 수 있을 정도의 품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수장에 공급되는 물을 약품과 여가지를 이용하는 7단계의 과정을 거쳐 처리한 뒤 오존과 활성탄을 이용해 유해 물질을 완전히 제거하는 과정을 한 번 더 거치기 때문입니다. 오존 처리와 활성탄 여과 등 고도 정수 처리 과정을 거치면 이물질 발생을 막을 뿐 아니라 수돗물 특유의 맛과 냄새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수돗물이 마시는 물로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검사도 매달 실시하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이렇게 우수한 품질의 수돗물 홍보를 위해 고래수라는 이름도 만들었습니다. 울산을 연상시키는 고래를 활용한 이름으로 가족 건강 지키기를 기원하는 의미가 담겼다는 게 울산시의 설명입니다.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늦게 이름이 생긴 울산 수돗물은 병으로 만들어져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천상 정수장에 병입 수돗물 생산시설을 조성해 내년부터 연간 50만 병을 생산합니다. 병에 담긴 고래수는 홍보와 함께 재난 상황이나 폭염 대비 등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믿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울산 수돗물에 고래수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였습니다. 고래수를 통해서 울산 수돗물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널리 알려나가겠습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한때 수질 오염 지역으로도 지정되며 시민들에게 신뢰를 얻기 어려웠던 울산의 수돗물. 새로운 이름 고래수와 함께 오명을 벗어내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하며 신뢰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은입니다. 동네 서점도 살리고 독서 문화도 장려하기 위한 책값 돌려주기 사업이 6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동네 서점에서 구매한 책을 읽고 한 달 안에 그 책을 도서관에 반납하면 구매 비용을 돌려주는 사업인데요. 적지 않은 인기 몰이 속에 도서관과 지역 서점의 상생안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정인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파트 단지 상가에서 15년째 동네 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혜경 씨. 2020년부터 꾸준히 책값 돌려주기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칭 책값 돌려주기 홍보대사입니다. 가뜩이나 줄고 있는 독서 인구마저 대형 서점과 온라인에 빼앗겨 뜸해지기 시작한 손님 발길이 책값 돌려주기 사업 이후 조금씩 늘기 시작해 서점 운영에 숨통이 트였기 때문입니다. 책값 돌려주기를 해서 좋은 책을 자기가 구입을 해서 읽기도 하지만 또 좋은 책은 반납을 하고 나서 자기가 또 구매를 하러 또 오시기도 해요. 평일 낮에도 손님이 가득한 또 다른 동네 서점. 동네 서점들이 주로 취급하는 학습지가 아닌 각종 인문학 도서들이 빼곡히 진열돼 있습니다. 대중적인 책 위주로 구비하는 도서관에서는 구하기 힘든 책들이 많아 책값 돌려주기 이용객들에게 입소문이 자자한 곳입니다.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보는 책은 베스트셀러 종류고 자기계발서나 이런 책들을 쉽게 또 보니까 그런 책들이 도서관에 넘쳐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점에서 구매한 책을 한 달 안에 도서관에 반납하면 책값을 돌려주는 책값 돌려주기 사업. 동네 서점은 매출을 올릴 수 있고 도서관도 다양한 장소를 구비할 수 있는 상생 방안으로 마련된 사업입니다. 이용객들도 신간이 도서관에 비치되기 전에 읽을 수 있고 다양한 도서를 접할 수 있다 보니 적잖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0월에 조기 마감될 만큼 많은 시민분들께서 참여해 주시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면서 울산 도서관은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1인당 6권으로 구매를 제한하고 사업 예산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울산 MBC 설태주 전상범 기자가 제작한 UHD 3부작 다큐멘터리 바실라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달에 좋은 프로그램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다큐멘터리 바실라는 신라시대 해상 관문이었던 울산과 수도 경주의 외래 유물과 이슬람 기록을 토대로 1300년 전 유라시아 문명 교류를 국내 최초로 탐사 보도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울산 MBC는 바실라 제작을 위해 중세 이슬람 지도와 서적에 남아있는 신라 관련 기록을 단서로 영국과 이란, 오만 등 유라시아 11개국 10만 킬로미터를 4년여 동안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소비가 감소한 가운데 울산의 소비 감소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작년 연간 지역경제 동향을 보면 울산은 소비가 전국에서 가장 큰 폭인 6.6% 감소하며 전국 평균 2.2%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울산은 지난해 광공업 생산과 수출도 각각 1.4%와 0.9% 증가에 그치며 전국 평균 4.1%, 또 8.1% 증가에 비해 부진했습니다. 나흘은 사무실에 출근하고 하루는 집에서 일하는 주 4일 출근 근무제가 충북도청에서 처음 시작이 됩니다. 출퇴근하는 길에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또 데려올 수 있는 유연 근무제도 도입을 하는데 공직사회의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이병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석 달 뒤 첫 아이를 출산하는 김 주무관은 육아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맞벌이라 아이 돌보기가 쉽지 않은 일인데 큰 부담을 덜게 된 건 닷새 중 하루는 집에서도 근무를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출퇴근 시간도 조정해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해 데리러 갈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과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이제 임산부들한테도 이제 체력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고
출산과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임신부와 24개월 미만 자녀를 둔 직원들이 대상입니다. 하루 2시간 모성 보호 시간과 육아 시간도 보장해 주 30시간으로 근무 부담도 줄여줍니다. 전체 직원의 약 6%인 110명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주 4일 출근 근무제는 3월부터 이제 시범 운영할 계획이고요. 한 몇 개 운영한 이후에 만독도 조사를 통해 갖고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낼 수 있도록. 충북도청 안에 직장 어린이집도 생깁니다. 현재 공사 중인 이청사에 올 하반기 개원할 예정으로 서원대가 운영을 맡았습니다. 연간 운영비만 12억 원 정도 들어가지만 아침 저녁 출퇴근길에 함께 오갈 수 있어 일과 보육 모두 도움이 될 거라는 판단입니다. 가까운 곳에 있다 보면 그 부모님들이 일에도 집중할 수 있고 아이들도 정서적으로 많이 안정되는 것 같습니다. 조직 생활에 긍정적인 면을 작용할 것 같습니다. 충청북도는 양육 부담을 덜어 출생률을 높이려는 이 같은 시책이 다른 자치단체나 기관, 기업으로 확산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부산의 새로운 클래식 음악 명소 부산 콘서트홀이 6월 개관을 앞두고 첫 선을 보였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파이프 오르간을 갖춘 콘서트홀은 부산을 넘어 국내 클래식 음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 서준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웅장한 자태를 드러낸 부산 콘서트홀. 2,000석 규모의 메인홀과 400석 규모의 챔버홀을 갖춘 최첨단 공연장입니다. 특히 정중앙에 자리 잡은 국내 최대 규모 파이프 오르간은 콘서트홀의 심장이자 자랑거리입니다. 독일의 유서 깊은 프라이부르크사 명기로 총 4,406개의 파이프와 62개의 스톱을 갖췄습니다. 섬세한 조율을 위해 설치에만 넉 달이 걸렸습니다. 부산 콘서트홀은 국내 세 번째 파이프 오르간 전용 공연장으로 향후 최고의 클래식 인재풀이 가능한 생태계 역할을 하게 될 전망입니다. 아시아에서 제일 잘하는 오케스트라를 부산에서 이제 제대로 다시 시작하는 그게 목적이고 그 정도는 제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무대와 객석 간 거리를 최소화한 빈야드 스타일 설계는 최첨단 음량 시설이 조화를 이루며 관객들에게 깊이 있는 몰입감을 제공합니다. 또한 공연장 주변은 시민공원과 어우러져 휴식과 문화를 함께 누릴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조성됐습니다. 4월 말부터는 시범 공연을 통해서 저희 관객 여러분과 만날 예정입니다. 그리고 6월 초에는 예년과 같이 파크 콘서트를 계획하고 있고요. 기존의 극장과는 다른 어떤 음악적 경험을 하실 수. 개관기념 페스티벌의 주제는 베토벤. 정명훈 예술감독의 지휘 아래 불멸의 명곡 연주로 꾸며지고 연말까지 세계 정상급 오케스트라의 공연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부산 클래식 음악의 새로운 중심이 될 부산 콘서트홀. 오는 6월 20일 그 장대한 막을 열고 시민들을 맞이합니다. MBC 뉴스 서준석입니다. 지난해 울산에서 거래된 주택 10채 가운데 9채는 아파트로 아파트 거래 비중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밝힌 작년의 울산 지역 주택 유형별 매매 거래 현황을 보면 전체 15,300여 건 중 아파트의 비율이 89.5%로 전국 평균 76.6%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습니다. 한편 아파트를 제외하면 다세대 주택 거래량이 3.8%, 단독주택 3.7%, 연립주택 1.6%, 다가구 주택 1.3% 등의 순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울산 지역의 공연 관람권 판매액이 전년보다 크게 늘었지만 공연 수는 7개, 특광역시 중 가장 적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시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울산의 공연 티켓 판매액은 114억 1,118만 원으로 전년 대비 40억 원, 57%가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울산의 공연은 342건으로 서울 9,966건, 부산 1,311건, 대구 1,279건 등 다른 특광역시와 비교해 가장 적었습니다.
울산 HDFC 김판곤 감독이 팀의 변화는 긍정적이라며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감독은 오늘 예정된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8차전 사전 기자회견에서 K리그 1 개막전에 대해 원하는 방향이나 그림은 잘 나왔지만 결정력은 더 공격적인 모습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엘리트에서 기대에 못 미쳐 죄송하다며 K리그와 함께 더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즌 울산 HDFC를 떠나 대전 하나시티즌으로 이적한 공격수 주민규 선수가 K리그1 개막 라운드 MVP에 선정됐습니다. 주민규 선수는 지난 15일에 열린 포항과의 시즌 개막 원정 경기에서 2골을 기록하며 팀의 3대0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울산에서 활약한 주민규 선수는 매년 2자릿수 골을 기록하며 울산의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청년 희망주택 150가구가 공급됩니다. 울산시는 남구 삼산동과 달동, 중구 태화동, 또 동구 방어동, 북구 양정동 등 6곳에 327억 원을 투입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시설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청년 희망주택은 지난해 중구 성안동과 남구 신정동에 74가구가 완공됐으며 이번 공사가 마무리되면 모두 224가구로 늘어납니다. 고려아연 운산재련소가 어제 소방공무원들의 보건환경 개선을 위한 물품을 기부했습니다. 고려아연은 1억 원 상당의 공기살균 정화기를 울산 소방본부에 전달하고 각종 재난 현장에서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된 소방관들을 위해 사용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적자를 기록한 울산 수협이 배당을 못하게 되자 조합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울산 수협은 경기 침체로 대출자들의 연체율이 높아지며 지난해 108억 원의 적자가 발생해 올해 배당을 지급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수협의 배당 불가 방침에 조합원들은 방만한 경영으로 적자를 냈다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은 호조세를 보였지만 전기차 수출은 크게 줄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1월 자동차 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은 49억 9천만 달러로 1월 수출액 가운데 역대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기간 하이브리드 차량은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한 반면 전기차는 1년 전에 비해 41.8% 감소하며 크게 부진했습니다. 오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유나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도 추위 대비 단단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영하 6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내일도 아침 기온이 영하 3도, 낮 기온은 6도에 머물며 오늘만큼 춥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특히 서해안 지역에는 오전까지 초속 20m의 강한 돌풍이 몰아치겠는데요. 강풍으로 인한 낙하물 등 시설물 관리에도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의 건조함은 더욱 심해지고 있는데요. 부산의 실효습도가 40% 이하, 울산과 그 밖의 경남에도 실효습도가 50% 이하를 보이며 대기가 바짝 메말라 있습니다. 계속해서 불조심해 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부산이 영하 2.9도, 울산이 영하 3.9도로 어제보다 춥습니다. 한낮 기온은 울산이 5도, 양산이 6도에 머물며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계속해서 경남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창원이 영하 3.2도, 함안이 영하 8.7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은 창원이 6도가 예상됩니다. 경남 내륙 지역도 어제와 비슷한 추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진주의 현재 기온은 영하 4.9도, 낮 최고 기온도 5도에 그치며 종일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 남부와 남해 동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너울성 파도도 일겠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3.5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막바지 강추위는 다음 주 초반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에서는 신사업 창업에 관심 있는 예비 창업자를 위해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다양한 지원과 함께 창업의 꿈을 펼칠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울주군에서는 2006년생 울주 군민들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학업 준비를 위한 청소년 성장 지원금을 마련했습니다. 해당하는 군민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울산 직업전문학교에서는 국제물류관리 및 사무행정 역량을 키워나갈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국민 내일 배움 카드 발급 대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구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구직 의욕을 불러일으키고 성공적인 취업에 큰 뒷받침이 될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사단법인 효사관학교에서는 효와 예절에 대한 교육 및 봉사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교육을 마련했습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여성 긴급전화 1366에서 위기에 처한 여성들을 위한 상담 창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니 언제든지 1366으로 연락 바랍니다.